자, 시간이 좀 돼갖고 오늘 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줄이고 줄였는데요. 정말 줄이고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끝내려고 어떻게든 줄여봤는데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일반 학원에서 말하는 되게 중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학 강사도 아니고요. 국어 강사도 옛날에 사탐 강사였는데요. 요즘은 사탐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컨설턴트로서 중립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 찍고 이거 나가면 아마 영어 선생님도 또 저한테 칼 던질 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입시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얘는 또 왜 안 넘어가? 자, 보시면 이제 수시와 정시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되게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시가 인원이 7명이고 정시가 인원이 3명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거기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시는 다 모았을 때 70%인 거예요. 그리고 정시가 30%가 조금 안 되거든요, 요즘. 이거를 제가 인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편하게 보시게끔. 보시면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규 라인 애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정규 라인.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한 명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 혹시 정규 라인이 있겠지만 우리 면아빠. 이거 만약 우리 카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한 명 날아가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막 빼드릴게요. 우리 애가 여기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보시면 돼요. 한 명 날아갔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준비하셨냐고요. 얼마큼 준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의대를 예를 들면요. 의대 가는 아이들의 수상이 보통 50개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전교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세부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페이지도 보통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만들면 가는 데가 서울대, 의대 이런 데 가는 거고요. 이제 차츰차츰 내려오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안 됐으면 이게 가장 큰 카드인 거예요. 3.8명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5명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면 논술과 적성과 어학인데 어학 뺄게요 그냥. 어학 특기자 어차피 국제고 이쪽 애들이니까 이게 어학 특기자는 일단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셔야 돼요. 영어로. 면접을 영어로 보기 때문에 원활하셔야 돼요. 성신여대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거 빼놓으면 남는 게 논술과 적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고3 아이들이 6월 모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논술과 적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걸 준비를 안 했거든요. 모르고 계셨던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네 카드 그냥 이런 얘기만 해요. 수시는 많이 뽑아. 그렇기 때문에 수시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정작 준비는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닥쳐서 하는 게 논술과 적성인 거죠. 그러면 논술이 2장이고요. 적성은 보통 0.4장 정도가, 0.4명 정도가 돼요. 100%로 봤을 때 4명 정도 되는데 10명으로 봤을 때 0.4명이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5등급 아이는 논술을 못 쓸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2장 중에 논술이 워낙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논술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적성 쪽으로 쏠리는데 적성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남는 게 뭐냐면 논술과 수능인 거예요.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70%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카드가 몇 프로인지 보시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이랑 지금 수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격하게 끄떡여줘. 정시 준비를 해주지를 못해요. 학교 시스템상 내신을 되게 많이 따져서 가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신 좋아야지 좋은 대학 간다고. 과연 그럴까요? 교과 전형이 아닌 이상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어머님 내신만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신만 챙기고 있는 게 문제예요. 만약 내가 학생부 종합을 할 거면 내신을 준비할 거면 스펙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신만 막 챙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등급 후반이 뜨는 순간 얘가 날아가거든요. 교과 전형이란 게. 그러면 내 카드가 아닌 거죠. 걷다가 교과 전형은 어머님
최저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 수시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70%가 진짜 내 건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강연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학생들은 마음을 다 잡고 가요.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고는 이제 3일 지나면 다 까먹는데, 어머님들은 가시면 자식한테 폭풍장 소리가 시작돼요. 앉아봐. 막 얘기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던가, 아니면 엄마가 뭘 알아?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 따져보시라는 거죠. 모의고사 성적표 한 번이라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생기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안 해보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해보시라는 거죠. 가셔서. 그리고 정시는 솔직히 가장 보험가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수시만 하기로 했거든요. 자, 수시를 보시면요.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정시는 보험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 아직 안 보험 안 들었겠구나. 미안하다, 야. 저는 암보험 들었거든요. 설마 내가 암 걸릴까 하고 들었을까? 보험이거든. 정시는 딱 그런 거예요. 수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수시는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수시를 보시면요. 교과 전형은 정규라인 애들이에요. 아무리 못 나와도 이과 같은 경우 2등급, 일명 제가 말하는 개초반은 떠야 돼요. 2.1, 2.0.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홍대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대, 연대도 폐지시켰고요. 연대고대는 아예 교과 전형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청규라인은 애들 뽑으면 될 텐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학교를 싫어하거든. 너네 학교를 어떻게 믿어? 고대가, 연대가, 서울대가. 지방 애들 어떡하라고. 되게 공기 맑은 데서 공부하는 애들 몇 명 안 되는 데서 1등급 찍어버리면 걔가 정말 과거에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숫자 못 보겠어 하고 한 게 특목고 라인 뽑기 위해서 교과 전형을 없애버린 거예요. 거의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정말 좋은 학교가요, 한양대학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양대학교요 1.1에서요 1.4 안에 드시면 돼요. 중앙대학교도요 1.2에서 1.6 사이에 드시면 되고요. 걷다가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은 솔직히 학생부 종합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면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저를 만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만들어야지 대학을 가는지를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늦었다라는 건 아닌데요.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좀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학특기자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적성이랑 논술은 아래쪽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따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예. 왜 그러냐면 원장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적성 논술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저는 학부모님과 학교와 학생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학교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냥 써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 줄 달랑 써주실 거면. 우리 1등급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영어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 세부 능력을 한 줄 써줬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좀 써달라고. 나 좀 써주시면.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나한테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선생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폈대요. 모든 전학생 한 줄 썼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대학교는 그 학교에만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학종은요, 학교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에서는 써와 라는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써가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아까 우리 아가들 저 처음 만나자마자 그거 물어봤잖아요. 혹시 너네 학교는 쓰게끔 해주니? 왜 그러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아이를 컨설팅을 해도 학교에서
딴지 걸어버리면 못 가는데 이거 잘 써주는 학교가 어디냐면요. 특목고인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자사고. 자사고 애들이 왜 수행평가를 많이 할까요? 그래야지 이거 쓸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들 고3이라며. 이제 뭐 할래? 너 아까 학생부 종합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3.8장 여기 6개 다 지를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그지? 왜? 이 답도 없는 게임에. 걷다가 네 생기부가 지금 얼마큼 만들어졌는지 너 잘 모르지. 이것도 문제인 거죠. 왜 컨설팅을 신청하냐면 네 생기부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거든. 우리는 알지 않을까? 표본 집단이 몇백 개인데 보낸 아이들과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학생부 종합이란 거. 학생부 종합은 솔직히 어머님들 답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면접 가서 울어버리면 교수님 뭐 물어봤는데 큰일 났다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 순간 아우.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말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력대로 진실되게 말하면 된다. 그런데 울면 안 된다. 이 학생들이 좀 많이 울어요. 생각보다 많이 울어요. 그리고 면접은요. 보통 이제 컨설팅을 이제 나중에 받으시거나 할 때 좀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진짜 면접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우리 아이가 남들 앞에서 잘 말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면접장 가도 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의사를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울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교수가 뭐 물어봤는데 그리고 면접은요. 답을 말해야 되는 거와 답이 없는 걸로 둘로 나눠지는데 답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못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요, 어머님, 면접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만일 면접을 못 보는 아이라면 서류 100%로 넣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죠. 학생부 종합이 많대. 그리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면접 다 준비하면 돼. 저도 해봤는데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정말 많이 노력을 시켰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작게 말하고 막 잘 안 들리게 막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 아이를?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면접 때 다시 해드리고요. 그럼 학생부 종합은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어머님들 입학사정관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학사정관. 그런데 지금은요 어머님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는 없어졌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다 바뀐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뭐였냐면요. 예전에 2008년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어머님도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네가 조금 뛰어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뽑아줄게 했던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렇게 애들을 뽑았거든요. 일명 특기사전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상명대학교 입학처가 막 만들어지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쇼핑몰 CEO 했던 애를 뽑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획기적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진짜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동물, 그러니까 곤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만큼 많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뽑혔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뽑고 보니까 학업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애가 수학을 못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쫓아가고 카이스트도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나고 자살 사건도 한번 일어났어요. 애가 못 쫓아가서 공고 출신 애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괴감을 느껴갖고 그 아이는 공고에서 뭔가를 만들고 막 발명하고 그래서 갔는데 기본 수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뽑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인 거예요. 학생을 전체를 다 보겠다고요. 종합으로. 네 성적도 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내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내신도요. 어머님들 그 옆에 보시면 막 이렇게 단순 숫자 나오잖아요. 뭐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옆에 보시면 어머님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 그거 좀 잘 계산해 보세요. 저는 그거 보는 순간 학교 수준을 알거든요. 니네 학교 어떻게 하면 좋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표준 편차가 한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요. 좋은 학교라고 전 평가를 하고요.
옆에 숫자가 1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학교 편차가 20 이상 돼 있으면 그 학교는 좀 그래요. 근데 웬만한 일반고가 다 20이 넘어요, 어머님. 자사고가 어머님 보통 8, 10, 조금 높아요, 12 이렇게 나와요, 자사고들이. 낮아요, 4.6.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요.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를 96점을 맞았는데 5등급. 그러니까 그건 5등급이 아닌 거죠. 대학교에서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너 왜 5야? 하고 쪼지 말라는 거죠. 학교 수준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일반 고에서도요, 그런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시험지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되게, 시험지가 어렵게 나오면요, 편차가 줄어들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만들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걷다가 봉사활동은 어머님들이 다 찾아주고, 독서는 나중에 방송 끄고 말씀드릴게요. 더가관이거든요, 요즘. 독서 몇 권이니? 또 그것도 기억 안 나니? 수상만큼 많아서? 자, 또한, 대학이 좋아하는 전형이 학종이 맞아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건대 가갖고 왜 학종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애들 수준이 되게 높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학종으로 뽑은 애들이 학점이 잘 나온대요. 그만큼 성실하고 잘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점점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목이 안 들어오던 학교가 특목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특목 조금 낮은 등급 애들은 밑에를 받치고 놀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고요. 어머님들이 또 하나 좀 깨셔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대학 다닐 때 레벨과 지금의 대학의 레벨은요,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 다 학력고사시잖아요. 응팔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들. 그래서 그때는 한 장의 카드를 넣었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못 넣은 애들은 연대 놓고 고대 놓고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이 내려왔어. 그래서 보통 우리 아버지는 건대에 이제 강사를 하시다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지금 건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죠. 왜? 그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고려대학교 법대는 지금도 잘 나가니? 아버지, 법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옛날 분이신 거야. 그러다 보니 대학이 라인이 한 단계씩 내려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머님. 이게 그룹이 젖었다고 보면 되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6장의 카드를 줘버리다 보니까 잘하는 애부터 6장의 카드를 다 끊고 들어가거든. 옛날에 한 장만 줬었는데 6장을 주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내려오면 안 되는 곳까지 내려와. 짜증나. 내가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걔가 거기 내려와 있어. 그리고 더 재수없는 건요, 재수한대. 그러면 등록하지 말던가, 내가 들어가게.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좋아하는 전형은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학과마다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두 아이한테 제가 어머님도 오시기 전에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하나에는 화공과를 간다 그랬고 하나에는 화학과를 간다 그랬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어머님. 그런데 한 아이는 인기학과를 가겠다고 말했고요, 한 아이는 비인기학과를 가겠대요. 화공은 인기학과고요, 화학은 비인기학과에 가까워요. 순수 계열일수록 비인기학과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가가 화공과를 집어넣는다라면 화공과를 준비했던 아이들의 수준은 어떨까요? 인기과인데. 그러니까 스펙도 잘 쌓아놓고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겠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스펙도 보지만 점수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스펙이 비슷비슷하거든. 인기과다 보니까 좋은 아이들이 몰려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숫자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숫자 높은 애가 잘 안 넣어. 내가 내신이 좋은데 비인기과를 지원하지 않아. 특히 문과의 사학과나 철학과 같은 경우, 역사학과 이런 거 잘 안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보냐면요, 학과마다 차이가 뭐냐면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숫자보다 그런 내신도 보겠지만 내신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과 성적보다는 우리 학과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의지를 갖고 준비했니를 정말 많이 봐요.
그게 학과마다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기과인지 비인기과인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또 물어보세요. 아, 그게 인기과인지 비인기과인지 어떻게 아나요? 작년 경쟁률 한번 봐보세요, 어머님. 인기과일수록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문과로 치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광홍, 경영 이런 데가 되게 높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기계공, 화공 이런 데가 되게 높아요. 인기과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학과마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학종을 준비한다면 지금 어디 학과를 쓸 건지는 정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 쓸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학과인지 보고 그거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생기부 분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걷다가 또 바꿨어. 아십니까? 2017년 또 바뀌었습니다. 니네 여태까지 독서는 옆에다가 뭐 썼어? 내용 썼잖아, 그지? 나 그거 읽어갖고요, 뭘 느꼈죠, 막 이런 거 썼는데 이제는 그거 못 쓰게끔 돼 있거든. 책 제목이랑 저자만 쓰게끔 돼 있어. 그래서 250자로 또 끊었어, 걔네가. 그러니까 또 바뀌었어요. 우리 암울한 애들. 너네 완전 시험대야. 왜? 영어도 바꿨어. 니네 정시 데이터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니? 큰일 났다니까 지금. 니네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거야, 정시 때. 잘하면 좋은 점도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왜? 빵꾸 안 날 것 같니? 홀란기인데? 야, 홀란기에 영웅이 나는 거야. 네가 대학 레벨을 말도 안 되게 높일 수 있다니까, 정말로. 홀란기에 빵꾸 나는 거야. 정해져 있는 숫자로 해서 빵꾸 내기, 그거 찾기 되게 힘들어. 한두 명 찾는다고, 우리도. 요번에 대홀란기라니까? 그래서 우리 컨쇼는 요번에 정시 안 할까도 생각 중이야. 다 떨어뜨릴까봐. 뭐 데이터가 있어야지 하지. 좀 회의하고 있어. 할까 말까. 1년 지나고 하자. 왜? 데이터가 좀 모여야지 우리가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다니까. 자, 그러면 과연 진짜 학종에 답이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학종은요, 솔직히 답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면접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마다 이 뽑는 기준선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정도 준비하면 이 대학 간다고. 학생부 종합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스펙이면 이 대학은 갈 수 있어가 아니고요.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학교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시가 보험과 같은 거라고. 정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이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면 가거든. 근데 저 이 대학 갈 수 있다더니 떨어졌어요. 벼락 맞은 거야. 진짜 재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중하 라인으로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를 짜실 때는요, 어머님 과감하게 내리셔야 돼요. 재수 안 시키실 거면.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원에서나 아니면 컨설턴트가 이 정도면 이 정도 갑니다라고 말하면 의심이라도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표본 집단이 많아도요, 저도 그렇게 말 못하겠는 게 똑같이 넣는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걷다가 외대를 떨어졌어요. 중앙대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연대 갔어요. 이건 뭐지? 왜 그러면 외대가요, 특목고 좀 좋아하거든요. 외고 애들, 국제고 애들 이런 애들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뚜렷한 답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정도 했더니 이 대학을 가더라, 그런 거는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신 하다 보니까요 뭘 이제 알게 됐냐면 대학교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대학교가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만큼 하면 이 대학 가요 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이만큼 했더니 이 정도 대학은 가더라고요 어머님 이라고 말하겠죠. 수상 내역 많다고 좋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어머님. 수상도 따져봐야 돼요. 하나하나. 정말 좋은 수상들이 몰려져 있는지, 아니면은 얘가 볼 차고 수상 이런 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어떠한 과정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학교 걷다가 정말 그 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머님. 저 찾아오시지 마시고요, 그 대학교에 물어보세요. 입학처에 전화하셔갖고. 어머님들이 왜 입학처에 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학원을 가요.
학원 가서 물어봐요. 학원 아이가 대학교 입학처보다 잘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학교 입학처가 답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요. 대학교 입학처가요, 어머님, 상담 되게 열심히 잘해줘요.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되게 잘해주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 학교로 끌어와야 되니까 너를. 뽑겠다라는 건 아닌데. 너를 뽑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네가 뭘 내줘? 원서비를 내주잖아. 되게 고마운 애거든, 네가.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어머님.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만드실 때는요, 어머님, 역학조사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이만큼 했더니 이 학교 가더라. 그거는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잘 맞게끔 대학이 원하는 보편적인 걸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좀 이따 발전 가능성도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최선의 준비는 그 정도인 거예요, 어머님. 뭐 이 정도 하면 이 대학 갑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아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걷다가 어머님들 자소서 썼는데 필터링 걸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필터링에 걸린다는 게 뭐냐면 첨삭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어머님들 다 첨삭 받으실 거잖아요. 학종하시면. 과연 안 하실까요? 학교에서도 첨삭 받으실걸요? 너네 학교에서 첨삭해줘. 난 그거 완전 반대. 학생부 종합은요, 답이 없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를 준비해서 보편적으로 잘 보내시면 돼요. 대학교가 좋아하는 아이들, 대학교가 말했잖아요. 우리 학교 전공적 합성 볼 거고 인성 볼 거고 발전 가능성 보겠다고. 이거 세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발전 가능성은 뭐고, 그지? 전공적 합성은 뭐며? 전공적 합성은 좀 쉬워요. 우리 아이가 전공을 찾아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네가 화공과를 집어넣을 거면 네가 학교 생활하면서 화학 점수는 일단 좋아야겠지. 당연한 거잖아. 화학 점수가 막 쓰레기인데 화공과를 넣겠대. 그러면 교수가 얘 뭐지? 부석이 시작되겠지. 과연 얘 뭘까? 화학 점수는 8인데 왜 우리 학과 올라 그러지? 수학은 좀 하나? 아유, 덮자 하고 덮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과 애들은 수학과 과학 점수가 좀 좋아야 돼요. 이렇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꼭 전공적 합성이라고 네가 뭐 화공과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논문도 화공으로 하고 괜찮은데 학과 점수도 그렇게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영문과 누는 애가 영어가 9등급이야. 뽑겠습니까? 국제 어문학과나 이런 데 있죠. 뭐 동북아시아과 이런 애들은 제2외 국어도 봐요. 중국어 학과 누는 애가 중국어 점수가 안 좋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얘 뭐지? 그런 게 전공 적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은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내신은 국경수 과만 들어간다고. 그건 논술이랑 교과 전형. 학종은 아닌 거야. 학종은 다 들어가 얘들아. 그러니까 학종은 제2외 국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고 한문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기술 과정도 웬만큼은.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날벼락치기라도 좀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교과 아니면 논술로 갈래요 하는 아이들은 그 주요 과목에 올인. 전 정시로 갈 건데요. 정시에 올인. 내신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이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 이거 정시 때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깜짝 놀래. 너네 되게 좋은 얘기야. 내신을 버린다라면 너 꿈을 꿀 수 있겠니? 어느 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거 엄마 옆에 있는데 내신 버려. 괜찮아. 오늘부터 내신 하지 마. 정시만 해. 되게 기분 좋지. 그잖아. 어머님 나한테 전화 온다.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시예요. 정시는 수능 100인 거잖아. 그래서 재수생들이 좋아하잖아. 자, 그러면요.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장담하는데요. 우리 아가들도 잘 들어봐봐. 너네들이 살 길이 있어, 여기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이요. 변질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어떤 기자가 글을 썼어요. 고등학교가 입시 학종 준비하는 아이들의 스펙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전교권 아이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A라는 학교는 몰아줘갖고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정말 형평성 있게 애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어. 그러면 얘네들은 뽑히는데 얘네들 못 뽑힐 거 아니야. 수상이나 이런 스펙이 딸릴 테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심하셨어. 전교권 애들 몰아주고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가게끔 하자. 그러면서 면학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서울에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정규 라인인 거죠.
그래서 몰아주기 시작해요. 수상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도 걔네들은 혜택이 좀 있어요. 체육대회에 글 써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써주세요. 우리 아이한테는 줄다리기 열심히 했어요 라고만 써주는데 정규 라인에는 우리 아이가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아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응원가를 만들어 갖고 함으로써 우리 반이 발전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어. 전교권 아이들 너는 열심히 했죠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몰아주기가. 그러다 보니 변질됐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변질된 거에 희망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몰았다라면요. 이게 만약 전교권 어머님들은 좀 불리해진 건데 그 밑에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아이들한테는 저는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몰았으면 걔네들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안 내려올까요? 저는 솔직히 한양대 밑으로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내가 그렇게 막 혜택을 받고 다 몰아받았는데 중앙대를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이 빵 비지 않을까요, 어머니? 다 몰고 갔는데? 그럼 그 밑에 애들은 그만큼 다른 학교에서도 와도 그런 애들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렇게 몰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모집군이 두 군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요, 그게 뚜렷하지가 않았는데 점점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걔네들은 한양대면 내가 만약 2초라면 2초인데 학교에서 그렇게 도움을 못 받아도 내 나름대로 막 만들었어요. 그런 아이가 중앙대 경희대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오케이, 학교에서 니네 다 몰아가. 나는 대학교가 원하는 거 잘 준비해서 전공적 합성이랑 발전 가능성 갖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갖고 나는 그러면 중앙대부터 넣게. 근데 좀 기분 나빠. 서강대부터 넣을래. 떨어져도 하나는 질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6장의 카드인데. 3중하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교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들이 지금은 말씀드려도 눈에 이게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나중에 고3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귀에 들어올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세요. 넌 피풀대란다. 이런 얘기 이제 시작되시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아이가 넣겠냐고요, 학종을. 2초도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운대, 국민대 요번에 붙은 아이들의 표본 집단을 싹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요번에 8명 있었거든요, 컨쇼에서. 비슷해요. 다 3등급 애들이고요. 4도 있어요. 수상이요. 몇 개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광운대 붙은 애는 수상이 6개밖에 안 돼요. 전공적 합성을 좀 많이 살려서 갔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라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몰아간 거예요. 위에서 다 몰아가 버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없는 거예요. 위에 애들 다 가져가 버려갖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들은 뽑을 애들이 되게 쉽게 해줘요. 좋은 애들은 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가 전공적 합성인 거예요, 어머니.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좀 준비를 많이 하세요. 1학년 때 어떤 학과를 정하셔야 돼요, 원래가. 1학년 때 학과를 정하신 다음에 2학년 때 그걸 과정을 만들어내고 3학년 때 뭔가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로 하여금 전공적 합성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그걸 발전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공유를 몰아서 보고 있는데 완전 재밌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칼을 꽂고 나오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있는데요. 두 학생을 볼게요. 참고로 저는 도깨비를 좋아하는데 보시면요. 도깨비라는 학생은 1학년 때 2등급이고 2학년 때 2등급이고 3학년 때 2등급이에요. 저승사자는요. 1학년 때 5등급이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3등급 됐다가 3학년 때 2등급이 됐대요. 이러면 누가 더 잘한 애게요? 누가 더 잘하는 걸까요? 저승사자는 100점이고 얘는 50점을 줬어요, 학교에서.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하나를 보여드릴 게 잘 보세요. 3학년 때 둘 다 2등급이죠. 과거가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2등급인데. 둘이 똑같은 애인 거예요. 그죠? 그잖아. 둘이 똑같은 2등급이네. 지금 현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야, 나 옛날에 되게 마르고 잘생겼었어. 근데 지금 봐봐.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어머님 끄떡이시면 참. 너무 격하게 끄떡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살이 좀 쪄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시면요. 이거예요. 얘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네. 얘는 겁나 발전했죠. 그러니까 우리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우리 나 아직 내신이 막 쓰레기래요. 아니야. 올리면 돼. 내리지만 마. 그러면 최악은 뭐겠니? 거꾸로 가는 거겠지. 1학년 때 2인데 3학년 때 5야. 아, 왜 그러냐면 끝이 5기 때문에. 그때 막 내려가. 학교에서 좀 놓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 좀 안 나왔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3학년 때 올리면 돼.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 나 1학년 때 막 5등급, 6등급이야? 올려. 조금이라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올리는 공부를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적표를 잘 분석해보세요, 어머니.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등급 끝에 걸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일명 어굴바라 그래요, 제가. 한 명만 제껴도 올라가는데. 너네 이번에 수능 보면 영어 완전히 대박 사건 일어날 거야. 79점? 잠 안 온다. 79점 딱 봤잖아? 그러면 자다가 하다가 다시 잔다? 최악인 거야, 79. 근데 옆에 있는 애는 80이야. 걔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걔가 널 무시해. 야, 3 짜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도깨비랑 저승사자는 똑같은 아이인 거예요, 지금. 3학년 때. 그런데 저승사자는 발전을 한 거죠. 이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어머님. 두 번째는 1학년 때는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활동의 전공이 강하지가 않는데 2학년 때 뭔가가 나타나면서 과정을 하더니 3학년 때 되게 뚜렷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를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요, 어머님 다 발표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뽑겠다고. 그런데 이화여대랑 한양대는요, 어머님 내신은 좀 보는데 보는 방법이 좀 틀려요. 한양대학교에 어떤 뭐 입시 컨설턴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양대학교는 모집 요강에서 내신을 보지 않겠다고. 아, 그런 건 없어요. 내신은 다 봐요.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단순 숫자 안 보겠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 다 계산해 주겠다고. 왜? 그래야지 특목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넣을 거고. 그런데 이대는 안 그래요. 이대는 단순 숫자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대는 2등급이 안 되면 넣지 말라 그래요, 제가. 2초, 1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이대는 어머님들 나중에 그 정유라 잡으러 가실 때 가보시면요, 특목고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레벨상. 왜 그러냐면 수시에 단순 숫자 좀 많이 보거든요, 이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너네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 그러면 내신 어떻게 올릴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올릴 수 있는 걸 올려야 되거든. 결국은 종합 성적이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표준 편차도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그러면 적성과 논술을 좀 볼게요. 보시면요, 논술은 여기 다 이과죠. 여기 문과 없으시죠? 아, 진짜 좌절이다. 나 문과인데. 자, 너 문과야? 자, 너를 위해서 해줄게. 자, 문과 같은 경우는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발.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가가 수리논술을 보겠대요. 네가 진짜 수리논술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냐는 거야. 모의고사를 보는데 막 5, 6 찍어. 그런데 막 수리논술을 하겠대. 아, 나 그러지 말라 그래, 그럼 내가. 왜 그러면 수리논술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요, 비문학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못하는데 논술을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책을 잘 안 읽고 지문 분석이 약한 아이가 논술은 완전 지문 분석인데 그걸 통해서 답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 논술은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생각하던 그런 논술이 아니에요. 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교가 채점 기준선이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논술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책 읽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답 쓰는 법을 알려줘요. 그 학교의 유형에 맞게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비문학 파트가 진짜 약해요. 그런데 애가 논술을 보겠대요. 그건 뭐냐면 애가 수시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요. 논술하자. 아, 그럴까? 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깨달은 아이가 있어요. 나는 논술은 안 돼.
하면은 이제 찾는 데가 적성인 거죠. 수시로 넣을 수 있는 게 적성인데 보통 적성은 제발 말씀드리는데 하나를 따져보고 하세요.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분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적성은 대학 레벨이 높지가 않아요. 어머니. 대신 우리 아이가 적성 성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올인하세요. 적성에. 저는 적성의 기준 대학이 어디냐면요. 가천대학교예요. 가천대학교 얄풀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대학교를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하도 투자를 좀 많이 하셔갖고 쉽게 말해서요. 수술한 돈 갖고 다 대학교 니네 밥 먹이고 있거든. 너 식단 줄여서 넌 위암 수술로 먹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있거든 걔네들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레벨이 진짜 많이 높아졌고요. 거기다가 입시 전형을 되게 골고루 뽑아요. 가천대학교가. 입시 전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번에 일반 전형 2라는 걸 만드셨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경기대학교 애들을 자꾸 뺏겨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경기대학교는 니네가 뺏어가려고 우리 다군으로 다 몰아. 그래서 요번에 다군으로 다 이동하셨거든요. 걔네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해요. 근데 일반 전형 2가 2과목만 봐요. 그 4과목 중에 2과목인데 탐구도 1과목만 봐요. 그런 바람에 아무도 점수를 예측 못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요. 얘네가 얼마나 웃겼냐면요. 처음에는 뭐 한 89점에서 91, 2 그 정도면 합격하지 않을까요? 라고 발표했어요. 분명. 처음에는. 그런데 입시 처리되고 상담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애들이 발을 바꿔요. 95 이상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 오는 아이들 점수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간호학과 최초 합이요. 98.3이에요. 2과목이. 가천대학교 지금 막 좋아서 막 미치려고 그러겠죠. 좋은 아이들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럼 경기대학교는 지금 땅을 치고 있겠죠. 왜? 다군에 그렇게 많이 안 몰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적성을 준비하시면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정시 점수가 이 정도 라인 되는지를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요. 대학교 입시 요강에다 제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산수입니다. 못하시겠으면 애 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방에서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타닥 타닥 타닥. 계산기 두들기죠. 그러죠. 안 되는 겁니다. 적성시키시면 돼요. 한숨 나오면. 그래서 적성 같은 경우는 대신 체크사항이 하나 있는 게요. 수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잖아요. 그럼 적성도 안 돼요. 지금요, 어머님, 대한민국은 이제 수학 왕국이 만들어져요. 여기 수학학원이잖아요. 제가 왜 여기 당당히 왔겠어요? 저 요즘 영어하고는 컨설팅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칼 맞고 나오기 딱 좋기 때문에. 수학의 세상인 거예요. 적성도 나중에 저희가 분석해봤는데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 보는 학교도 있고요. 국어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는데 결국은 수학 잘 보는 아이들이 합격하더라는 거죠. 걷다가 가천대학교는 문제 유형이 또 다 다릅니다. 가천대랑 을지대는요. 수능처럼 내요. 수원대학교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국어는 사자성어 이런 거 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요. 삼육대학교는 이번 연에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한성대학교는 우리 적성으로 안 뽑을래 하고 뺐다가요. 이번 연에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뭔가 학종에 문제가 생겼겠죠. 왜 그러냐면 저 같아도 학종으로 한성대는 안 넣을 것 같아서.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저기 분교 라인 그리고 성공회대 이런 데가 적성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적성대학교는요 솔직히 목표로 잡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3 되시면 어머님들 생전 처음 듣던 대학교들을 듣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혹시 이 대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대학 공기가 되게 맑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대학 되게 많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좋냐? 여기 짱이야. 술이 안 취해. 하도 공기가 좋아서.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 자연 논술은 이과 논술은 명확합니다.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데 논술을 한다고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경쟁률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허수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거 없는 애들이 되게 많이 와줘요. 특히 건대. 건대는 일단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한 번씩 들렸다 가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수능이 끝난 학교는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최저를 못 맞추신 거죠. 10명 중에 5명이 최저 못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논술은, 자연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가 과학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과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면 과학도 준비해야 되죠. 아, 수학만 잘하는데 물리 또 하래. 아, 완전 짜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랑 제일 중요한 건 최저예요. 제가 방송에 우리 컨슈의 조회수 가장 높은 방송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얼마 찍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조회수가 3만이 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숱이 왜 떨어질까요? 거침없이 말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분수를 몰라서 떨어지는. 우리 아가 같은 경우 하나 물어볼게. 네가 만일 3, 2가 나왔어. 이제 두 개를 맞출 건데 모의고사 9월을 봤는데 3, 2가 나왔어. 근데 네가 누락교는 둘이야. 넣을 거 같니 안 넣을 거 같니? 우리 아이들은 넣어요. 3이 2 될 것 같거든요. 엄마 괜찮아. 나 좀만 하면 이가 올라가? 안 올라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를 냉정하게 본다라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 빼고는 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죠. 저희 아버님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너가? 그러지 마.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국가의 교육 미래를 가져가는 대한민국으로서 네가 컨설팅하는 건 난 아니라고 본다. 이러고 맨날 그러세요. 또한 논술은요, 어머님, 이거 두 개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게 뭐냐면 제 3자태 테스트를 꼭 받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 고3 이제 6월 모평이 끝나면 입시 시장이 열립니다. 컨설팅, 논술, 적성 다 열려요,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교육자가 장사꾼으로 변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어. 컨설턴트는 그러겠죠. 이서류로 가능합니다. 적성은 좀만 하면 가. 논술은 6논술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진짜 논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학원에다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다 학원에다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아이 좀 하나요? 당연하죠. 합니다. 최고죠. 완전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학원이 어머님 애가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그만두실 텐데 네가 얼만데 그잖아. 6논술 쓰면 얼마인 줄 아니? 그거 첨삭 비용까지 청구하잖아? 그러면 이제 니네 아버님이 니네 집 기둥을 하나 뽑기 시작해. 아이고 기둥 하나 뽑아야겠다. 이게 나오거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 3자한테 맡겨보시라고. 어머님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요. 논술 첨삭 치시잖아요. 강남에 겁나 많아요. 한번 보내보세요. 제발. 걔네들은 우리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아 돈이 비싸요. 학교에서요.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대학교마다. 논술 모의고사라는 거 보고요. 평가를 해줘요. 너를. 그런데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평가를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라 그래요. 그냥 논술 보실 거면 어차피 준비하고 계시면 왜 그러냐면 평가가 되게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말라는 이유는 너무 잘 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자만에 빠져요. 그거 봐 나 된다 그랬잖아. 아이씨 좀 놀아도 되겠네. 못 보잖아요. 좌절합니다. 엄마 난 안 되나 봐. 져볼까?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 수준 이 정도구나. 아씨 논술을 좀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논술 더 늘려야겠다. 그거의 기준선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작하는 시점에 한번 제3자한테 맡겨보세요. 국어 학원 선생님한테라도 맡겨보세요.
그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아이가 근거랑 논거 이런 거 찾는지. 수학 선생님한테 맡겨보세요. 여기 원장님한테 보여줘 보세요. 원장님도 수능논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머님들 논술학원 중에 어떤 학원이 있냐면요. 좀 잘 나가는 강사들이 와가지고 왕창 앉혀놓고 하는 논술학원이 있어요. 보내지 마.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요 되게 심층 수업이에요. 개인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인기 강사들은요 여기 수업 본 스킬 하고요 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 남겨놓냐면 조교들 남겨놔요. 조교들이 첨삭해 준다고요.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럴 바에 그냥 친한 수학 강사가 어느 정도 이과 수학 잘하고 수능논술 좀 할 줄 알면 그 사람한테 그냥 맡기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옆에 앉혀놓고 해야 되거든요. 수능논술이란 건 틀린 과정 같은 걸 다 봐줘야 돼요. 하나하나를. 과정을 완전히 바꿔주거나 과정을 봐주는 거라서 그렇게 쉽지 않고요. 인문논술은요 다 읽어야 돼요. 그걸. 그러면서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수백 명 앉아있는 강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논술은 강사 실력은 저는 비슷비슷한데 스킬의 차이는 좀 있어요. 솔직히 어머님들 스킬 진짜 좋은 강사들 어디 있냐면요. 인터넷 안에 다 숨어 계세요. 인강 듣고 스킬을 배우고요. 나머지 첨삭이나 수업은 저는 솔직히 좀 믿을 만한 강사한테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들어요.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대신 실력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등급별로 보시면요, 어머님. 잘 보세요. 논술은요, 2, 3등급 애들이 다수 지원합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2, 3등급이 되게 많아요. 6, 7도 있어요, 어머님. 요번에 5등급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갔는데 미달라서 간 거고요, 걔는. 그걸 저희가 빵꾸 노리고 논 건데요. 최저를 못 맞춰서 미달랐더라고요. 요번에 불수능이었잖아요, 어머님. 저도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적성은 되게 유리한 등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성은 2, 3등급이 합격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거 없고요. 얘랑 얘는요, 어머님 차이가 좀 있어요. 논술은요, 감점되는 거에 등급이 그렇게 크게 작용 안 하거든요. 근데 적성은요,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몇 개 더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3, 4등급 같은 경우는 논술을 좀 빨리 준비를 해보세요. 좋은 학교로. 논술은 어머님 학교 레벨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학교 레벨 어느 정도 높여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4등급이면 건대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얘기 드려요. 최저 아이가 학교 내신 안 좋은데 모의고사 어느 정도 나오면 연대 지르시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연대 논술 어려울까요? 연대 논술 어려울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연대 논술이랑 서울 시립대 논술이 있어. 어느 게 더 어려울 거 같니? 서울 시립대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성균관대학교가 어머님 논술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다 맞아야지 간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다 맞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님? 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왜 우리 아이는 아씨 방금 그 얘기 들었더니 아씨 우리 게 아니었어. 왜요? 우리 아이는 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일찍 준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진짜 논술 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이 정도 뭐 우리 아이는 수학만 잘해요. 수학만 탁월해. 저 같으면 논술로 되게 많이 밀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시킬 바에. 왜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뺏어요, 어머니.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수행평가예요. 제가 포스코 자사고 아이들 과정 컨설팅 하는 애들이 몇 명인데요. 걔네들 맨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걔네는 수행평가가 내신에 70%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시험으로는 아이들이 등급이 안 나눠져서 그거 갖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4에서 5등급이면 논술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얘기가 뭐냐면 공부를 4, 5등급 하는데 논술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자연계는 힘들다고 봐요, 전. 자연계 아이들은 수학이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고대 논술이 있을 때인데 지금 연대나 고대, 그러니까 고대는 논술이 좀 어려웠거든요. 수학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고대 수리 논술 보려면 어느 정도 실력 돼야 돼? 그랬더니 모의고사 그냥 다 맞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된다고. 그런데 고대 아이들을 뽑는 거 계산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맞아야지 고대 좋은 과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은 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논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과는. 근데 이과는 솔직히 수학이 명확하게 나와주니까.
근데 문과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가가 비문학을 얼마나 잘할지 몰라요. 애가 글을 막 미친 듯이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논술로 밀고 가는 거지. 학종할 시간에 저 같으면 논술 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하나만 잘하시면 대학 가요. 제발 뭐 이쪽 아이는 이거 안 돼. 너도 해. 이쪽 아이는 이거 안 돼. 이것도 해야겠다. 아버님 기둥 붓고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좋은 데 가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4에서 5등급 아이는 적성은요, 어머님, 합격선보다 한 2개 정도 더 맞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수가 좀 깎인다고. 이게 등급 이렇게 계산해보면요, 한두 개 더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적성 점수를 발표를 해요. 한 몇 점에 우리 학교 들어왔다고. 그럼 테스트 해봤을 때 2개 정도 더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얘네 48점인데 나 48점이야. 떨어진 거예요. 걔는 46점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50점이야 하면 합격선에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시 보실 때 뭐 평균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어머님. 적정대학 찾으실 때 평균보다 약간 점수 높아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셔야지 거기에 딱 맞는다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어머님. 이거 되게 아이들도 그러고 어머님들도 그러고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영어 절대평가가요, 어머님. 얼마나 허구가 얼마나 웃긴 건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솔직히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제 방송 아니면 잘 안 보고 남 거 잘 안 보는데 요즘은 좀 봐요. 뭘 보냐면 영어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봐요. 솔직히 저는 메가스터디의 그 손 사장님 아시나? 그분이 메가스터디를 설립한 사탄 강사에서 뭐 거의 대부급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저는 이번 년 입시 발표하는 거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왜 그러냐면 메가스터디에는 영어 인간 강사들이 있거든요.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김땡땡 되게 잘 나가는 영어 강사가 방송을 찍었는데 역시나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라는 건요, 어머님, 일단 표점이랑 배분위가 다 사라진 겁니다. 성적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등급만 딱딱 찍힙니다. 그래서 90점 넘으면 1등급이고요. 80점 넘으면 2등급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79대 그러면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죠. 79. 이게 이제 한 1점 차로 난 3등급. 그지? 잠 안 올 것 같지? 괜찮아. 그렇게.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 너가 만약 89가 나왔어. 안 그래요, 어머님. 그땐 그냥 주무시면 돼요. 79 나왔을 때는 잠이 안 와. 어티골. 이래도 되는데 89 나오잖아. 괜찮아. 그러고 자도 돼.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많이 변했다니까요. 대학교에서요. 1등급과 2등급은 그렇게 많이 벌려놓지 않습니다. 지금. 점수차를. 이거 지금 환산 점수를 이제 대학교가 만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등급이랑 등급만 주니까 등급을 환산 점수로 해야지 대학교 뽑을 때 기준선을 잴 때 1등급과 2등급을 지금 점수를 못 벌리고 있어요. 대학교가. 왜 그럴까요? 90점과 80점은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니? 난이도가 얼마나 될 줄 알고. 만일 더럽게 어렵게 냈어. 와, 90점이 몇 명 안 돼. 그러면 어떡할 거야? 80점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난이도 때문에 지금 대학교가 이 둘을 못 벌려놓는 거예요. 왕창 쉽게 나왔어. 그럼 80점에도 다 90점 올라가겠지. 그럼 이 새끼도 80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못 벌려놓는 거예요, 어머님. 대신 3등급은 조금 벌려놔. 왜? 우리 학교는 원래 70점 애들 누는 학교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약간 벌려놓은 학교가 있고 이거마저도 안 벌려놓은 학교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거 벌려놓은 학교가 우리가 좀 이따 봐야 돼.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는 좀 벌려놨거든요. 서강대학교는 안 벌려놨어요. 그리고 이 계산법이요, 어머님. 어머님들이 보시는 거랑 좀 틀려요. 계산하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제가 수학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걷다가 우리 이과 애들 이런 겁니다. 우리 아가 고3이지. 너 과탐 뭐하니?
과탐. 네가 하는 거. 학교요 아니면 모의고사? 모의고사. 지우학. 지학하니? 지학원? 나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학원 다녀봤니? 네. 어디 학원 다녀? 아니,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거야 지금? 지학을? 아니요. 그냥 그 그지? 저거 지금 저 아이가 말한 거를요. 이제 이걸 보시면요. 아하, 큰일 났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탐구를 너무 무시해요. 특히 이과. 솔직히 사탐은 좀 무시해도 되는데 가슴 아파. 과탐은요. 지금 영어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영어학원 다니니? 그거 봐. 영어학원은 되게 오래 다녔지. 그잖아. 어릴 때부터 다녔을걸? 함께 항상 했지. 그죠? 근데 외국인 만나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외국인 excuse me 그만 스미마셍 그러고 도망가잖아. 그지?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러고 도망가잖아. 그게 지금 어머님 영어에 대한 우리 아이의 기준선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다 된 거예요. 특히 정시. 보시면요. 영어는 이제 선택적 과목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수시에는 되게 좋아요. 대신 정시에는 별로예요. 수시에는 왜 좋냐면요. 최저 맞추기가 좋거든요. 보통 둘둘 사잖아요. 둘둘둘 6인 거나. 그러면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좋겠죠. 예전에는 90점 나오면 1등급 꿈도 못 꿔요. 근데 지금은 최저 맞추긴 좋겠죠. 연대 빼고요. 연대는 그래서 영어를 빼버렸어요. 최저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빼버렸거든요. 이제 따라하는 학교 생긴다 봐라. 고대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 같니? 그러면 수시에는 유리합니다. 최저 맞추기에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학종을 준비해요. 논술과 교과가 아닌 학종을 준비해요. 그러면 과연 영어 공부에 대한 비중을 얼마큼 두고 가셔야 될지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정시를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정시는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 거 같은데. 자,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김소연이랑 공유랑 수지인데요. 다 제가 외계인 2명이랑 하여튼 그래요. 되게 예쁜 한 명 도깨비고요. 한 명은 별에서 온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김수현이랑 공유라랑 수지가 있는데요. 수지가 공부를 좀 못합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걸 잘못했다고. 이거 두 개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이 조교라는 놈이 수지를 감히. 자, 그래서 90, 90, 80입니다. 만약 모의고사를 봤을 때요. 그런데 영어는 김수현이는 90이고요. 공유는 70이고요. 수지는 100이에요. 수지 엄청 잘했습니다. 그죠? 만점 받았어요. 영어 만점은 빈칸 추론을 겁나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빈칸 추론은 되게 싫어합니다. 일단 빈칸 나타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해줄게. 수학 같은 경우는 김소연이랑 공유는 85, 85고요. 수지는 70이에요. 그리고 탐구가 70, 90, 80입니다. 잘 보세요. 둘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에는 탐구를 잘 본 거고요. 하나에는 영어를 잘 본 거예요. 수지는 영어만 잘 봤어요. 이랬을 때 이거를요, 어머님, 저희가 드린 프린터에는 중앙대까지 계산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저희 컨쇼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 정시비율을 보시면요, 어머님, 인문계는 국어가 35%가 들어가요. 수학은 나영을 보니까 25고요. 영어가 1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탐이 20%고요. 자연계는요, 과탐이 25%가 들어가요. 되게 높게 들어가거든요. 심지어는 국어보다도 더 높게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이런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입시 요강을 좀 봐, 얘들아. 고3 얘들아.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2018년. 니네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며. 우리 아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잖아. 인하대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를 일단 잡고 가라고. 그러면 중앙대 거를 봐봐. 똑같아. 과탐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중앙대는 4, 4, 2야. 그런 식으로 뽑거든. 그러니까 걔는 국어가 또 어마어마하겠지. 수학은 문과인데 40이래. 아까 말했잖아. 수학의 왕국이 시작된 거라니까. 수학하고 보니까 되게 좋구나, 이런 얘기하기가. 근데 잘 봐. 어떤 식이냐면요. 영어에 대한 등급 점수를 환산 점수로 줬는데 1등급은 200점 주고 2등급은 192점이에요. 그러니까 8점 깎았죠. 그런데 3등급 178까지 확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야, 넣지 마. 우리 1, 2등급만 일단 볼 거야. 그런데
1, 2등급의 차이가 8점이 아니에요, 어머님. 이걸 15%를 넣으셔야죠. 15%를 반영하면 정말 점수차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탐을 못 보면 작살이 나네. 그거를 가지고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래 표차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 편하시게 100분위로 계산했거든요. 김수현이란 우리 이제 별에서 온 그분이 인문계는 81.75가 나오고 자연계는 80.2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현이라는 학생은 영어를 잘 봤어요. 그죠? 영어가 90이고 사탐이 70이었어요. 그런데 공유는요, 영어를 70점 맞은 애예요. 경희대학교에서 3등급을 그렇게 점수를 내려 깠거든요. 그런데 사탐으로 다 뒤집은 거예요, 김수현을. 그러면은 김수현이 뽑히겠죠. 영어만 잘한 수지는 작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시예요. 이게 2018년에 너희들이 들어갈 대학교들인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뽑고 있어. 심지어는 서강대는 이 등급차 0.2점 감점하겠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어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최저를 맞추십시오. 좋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최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최저 맞추기에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대신 그 최저를 우리 아이가 교과와 논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몇 명 안 되는. 학종은 지금 버린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학종은 최저를 맞춘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상위권 학교들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이제 정시를 준비하거나 뭘 했을 때 90점 나오면 좋죠, 당연히. 1등급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죠. 우리 아이가 수학이랑 과학 잘할 때. 우리 아이가 수학이랑 과학이랑 국어를 잘해요. 그러면 영어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만큼. 빈칸 추론 하라고. 빈칸 추론 다 틀리잖아요, 어머니? 그럼 80점대야. 해야겠니? 왜? 빈칸 추론에 어마어마한 시간, 할 시간에 지구과학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구과학 네가 4 찍고 빈칸 추론 맞추면 뭐하는 애니까? 공유가 이겼는데. 수지는 바본데 지금. 지금 학교가,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을 빼는 거예요, 걔네들이. 저는 특히 문과 아이들 수학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수학 시간에요, 어머님들 가보세요. 과간입니다. 앞줄 빼고 뒷줄 다 자요. 수포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 모르고 자는 거예요. 수학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괜찮아, 작년에 갔대. 그러고 자는 거죠. 왜? 그때는 갈 수 있었거든요. 수학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로 카바가 쳐졌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과 애들은 자죠, 일단. 근데 이과는 자면 큰일 나죠.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 비중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요, 저는 솔직히 이걸 영어학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랑 수학이랑 국어를 진짜 우리 아이가 잘하면 빈칸 추론 그때 하라고. 빈칸 추론 하니라 다른 공부 못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와, 입시를 진짜 연구 안 하는구나, 학생들이. 지가 들어갈 학교인데 입시 전형 한번 좀 보고 계산이라도 해봤으면 알 것을. 그죠? 걷다가 두 번째는 어머님 잘못도 많으세요. 영수 못하면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애를 싸잡죠.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과탐학원 몇 년 다녀봤냐고. 솔직히 어머님, 이과 아이들은요, 과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뽑는 교수가 영어를 많이 볼 것 같으세요? 과탐을 많이 볼 것 같으세요? 학생부 종합 볼 때. 전공적 합성을 볼 때. 과탐 점수를 본다고요, 걔네들은. 영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도 잘하고, 수학이 1뜨고, 과탐도 1뜨고, 에휴, 국어는 그래도 뭐 1, 2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어만 4예요. 오케이, 영어 공부해. 그때 하는 거지. 수학이 5고요. 과탐이 4인데요.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어를 할 생각을 하냐는 거지. 당장 이거 2개를 더 해야지
정시보험이라는 게 들어지는데 이 얘기를요 제가 지금 매일 하고 다녀요. 심지어는요 제가 친한 강사들이 다 영어 강사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이걸 떳떳하게 말해요. 이게 진실이니까. 왜? 계산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강사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그럼 나 뭐 해야 되냐?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주냐면 중학교 애들 가르치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중학교 때 끝내라는 거죠. 영어를 어느 정도. 그리고 올렸을 때 과탐이랑 사탐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차피 어머님들 선행 좋아하시면 막 하시라고요. 중학교 때 바싹 하시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조카의 컨설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카의 학교가 절 싫어해요. 하도 진상짓을 하니까 가서. 워낙 꼬치꼬치 따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학생인데 형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되니? 전 아무 말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영어랑 국어랑 비문학만 잡아놔. 과탐시키지 말라고 아직은. 한의대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은 영어랑 국어랑 국어 문법도 아니야. 비문학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다 가바쳐줄게.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 수포자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세 분을 모셔다 놓고 제가 영화를 한 편 딱 틀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영화예요. 자막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시다가요. 한 5분 지나면 두 분이 떠듭니다. 어제 뭐 먹었어? 아유 어제 그냥 시켜 먹었어. 귀찮아갖고. 그 옆에 분이 이제 참여하세요. 요즘 남편은 괜찮고 아 미치겠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영화를 못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막을 빼버렸거든요. 이게 수포자의 원인입니다. 우리 아이가요. 중학교 걸 못하거든요. 우리 문과애들.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학원도 선행하겠죠. 원장님한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복습도 좀 많이 시키셔야 될 거라고.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원장님 저 이거를 잘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해봤니? 그냥 선행하면 선행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뒤에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못 찾잖아? 그러면 절대 모의고사 성적은 오르지 않아. 더 재밌는 건 수학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어머님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왜 다른지를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범인데요. 여기가 이제 1단원이고 2단원이고 3단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1단원을 잘 봤어요. 학원에 전화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근데 2단원을 망쳐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겠죠. 뭐가 문제죠? 학원에서는 그러겠죠.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근데 3단원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군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는요 3단원을 잘하는 거지 2단원은 빵꾸 난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언제 뽀록 나냐면요. 모의고사 보면 뽀록 나는 거예요. 2단원이 그때 나오시거든요. 조용히 계시다가. 학교에서는 2단원을 또 안 봐요. 넘어갔으니까. 근데 아이는 여기가 빵꾸 났는데 모르고 가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를 보시면요. 우리 아이 빵꾸 난 거, 이거 정말 제가 역학조사 해봤거든요. 기가 막힌 사실이요. 10명 중에 7명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중학교 때 못했던 파트를 고등학교 때 그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건 니네가. 더 재밌는 건 왜 안 할까요, 그러면? 왜 안 하니? 첫 번째 모르거든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근데 아는 애들도 있어요. 나 이거 알아.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설거지예요. 저희 집은 항상 설거지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켜 먹어요. 인생 분업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제 결혼하면 누군가는 해주겠죠. 식기세척기를 샀는데요. 안 깨끗해. 그래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웃으시잖아요. 설거지 좋아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싫잖아요, 어머님. 설거지 좋아하십니까? 어머님, 나중에 허주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죠? 그쪽 라인 좋아하시더라. 근데 서장훈은 별로예요. 그죠? 보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건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밀어넣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게 지금 너네 고3이 된 거야.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거든요. 자신이 뭘 못하는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각에 빠진 거예요. 언젠간 해야지. 그게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젠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 할 게 많거든요. 고3은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다 끝내야 되냐면 고3 때는 너희 공부할 시간이 없어. 국가에서 기가 막힌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거든. EBS. 너네들한테 어마어마한 책을 던져줘. 다 외우라고. 영어부터 국어부터 해갖고 다 외워. 왜? 70% 연계시킨대. 환장하게도 막 학교에서도 그거 가르쳐. 거기 올인. 근데 학교는 그걸 또 끝까지 다 안 가르쳐줘. 나머지는 학원 다니래. 그러면 니네가 그거 하다 보니까 니네 공부를 못해. 그래서 고1, 고2 때 니네 공부가 다 끝나야 되는 거야. 고3은 얘들아, 너네가 다 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너네 이거 모르잖아. 그냥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성적의 한계선에 니네가 부딪혀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이겨내야 되거든.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학습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효율성인 시간표를 짤 때 영어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야, 이제는. 과연 내가 진짜 빈칸처럼 목숨 걸고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니까. 빈칸추론이요, 어머님. 모르겠어요. 영어 선생님들 이거 보시는 분들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빈칸추론은 답이 없다. 가르치기 되게 힘들다. 정말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비문학도 똑같아요.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5로 돌아가가지고요. 책을 익히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답을 달래니까 답이 없대요. 그렇게 쉽게 답을 잘 못 던지세요, 선생님들이.